지금 저희 우리 발밑에 산삼을 올라보고 있다는 평을 갖고 있는 목포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담당 임진택입니다. 목포에 앞서서 우리 목포의 이런 소중한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손혜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목포 근대 도시공간의 가치 보존과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목포 도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목포에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근대 도시공간의 도시재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가 어떤 도시인가, 우선 개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는, 목포라고 하면 대개 1897년 이후에, 개항한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목포의 도시가 성장이 났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목포의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목포의 역사를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세종 21년에 1439년입니다. 이 지역이 워낙 전라도 이 서남 해안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약탈을 해가지고 세종께서 이쪽에 수군진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목포가 역사의 최초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고요. 개항할 시기에는 목포에는 약 한 4개 정도 마을이 있었는데요. 마을이 한 132호 정도 가량 됩니다. 그리고 세종 2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95년까지 수군진이 설치됐던 그 지역에는 약 한 주변에 한 40여 호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전라남도 서남해안 이 지역에 아주 작은 이렇게 마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항한 이후에 목포는 서남해안 상공업 중심의 근대 호남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왼편이 그 당시의 광주입니다. 우측이 요만큼 이제 목포인데, 지금의 어떤 도시 성장 규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목포가 그 당시 차지하고 있던 어떤 위상 같은 것들을 이 지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개항장 도시입니다. 목포는 이렇게 육상과 해상의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항구와 철도가 발달했었고요. 지금도 국도 1, 2호선의 출발점,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출발하는 지점, 그리고 무안공항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목포를 통해 가지고 다도해로 보통 나가서 목포를 다도해의 모항, 그리고 다도해의 수도라고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기에 우리 목포는 근대 도시계획이 적용된 이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1899년도에 택지개발 어떤 이 자료인데, 현재 목포 원도심에 가면은 이와 똑같은 가로막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당시에 약 한 50여 호 가량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마을과 고수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유달산 인근 조그만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성장되기 위해서는 매립과 간척 사업에 의해서 목포가 이제 있는데, 그 원래 있던 자연지역과 인공지역,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과 조선인에 의해서 있게 되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계획된 도시와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그런 비계획 도시 등 도시 공간 차이로 해서 발생되는 아주 이중적인 구조가 상존해 있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도시화의 구조를 보면요, 이쪽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이 남쪽으로 보면요, 외국인 거주지, 관공서라든지 고급주택이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옆으로 보면요, 상업시설이 있었고 일본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고요. 유달산 이렇게 동북쪽으로 보면은 사면의 밑으로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거리를 이어주는 이 오거리가 이 문화의 어떤 통로로 해가지고 문화예술이 발달되는 그런 그 통로로 해가지고 독특한 문화예술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도시 목포를 규정을 하자면요, 호남을 대표하는 근대 항구도시고 1897년에 국내 4번째 국제무역항으로 개항을 하였고, 호남 근대화 1번지이자 일제 수탈도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유적이 많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포 우리가 무엇을 보존해야 할 것이 있는가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대 도시 공간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보존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데 대상 시기를 목포 개항에서 해방 전후권이라고 볼 것이냐 했을 때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은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 지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67년까지는 우리가 근대 도시 공간으로 해서 보존해야 될 그런 시기로 좀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공간이라고 하면은요 일본인 거리 지역, 여기는 유달산이고 유달산 밑에 일본인 거리 지역과 그 쌍교천 중심의 조선인 거리 지역들 그리고 구성 요소는 건물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지역 전체를 이렇게 보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지 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거주자 생활권이라든지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문화유산을 지정을 해가지고 최초로 골목길을 우리 시문화재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의 근대 건축자산 잠깐 보겠습니다. 주거건축 보시면은요, 목포가 일제강점기에 성장했던 도시 때문에 그 목포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식 가옥만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인 마을 쪽에 보면요, 이렇게 그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는 한옥들도 많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은 일본인 거리 지역에 보면은 일식 가옥들이 아주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중앙동 무역업자 가옥이라는 이런 가옥은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카페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물들은 잘 아주 보존되어 있습니다. 1900년도에 건축됐던 부일본 영사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서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일본 부에 있던 일본 영사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목포 구청 서고 그리고 1925년도에 우리 조선인들의 성금을 모아서 만들었던 목포구 청년회관입니다. 이 청년회관은 신간의 목포 그 지정으로 활용돼가지고 우리 그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현재는 남조 소극장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생원에 가면은요 윤치호 윤학자 기념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돌이켜볼 때 일본인들을 생각을 하면 아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목포에 좀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 이유를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강점했던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오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이렇게 좀 선행을 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고 오는데 이 공생원 이 유적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공생원을 세웠던 분이 윤치호하고 윤학자 여사인데요. 이분이 지금 윤학자 여사입니다. 이게 원래 일본 분이었는데 일본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전명여학교 음악교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양동교회 선교사를 하고 있던 윤치호 씨를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을 해서 1920년대 이후에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남편은 이제 6.25 이후에 돌아가셨는데요. 계속 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을 해가지고 한 3,000명가량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재단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한국의 성 테레사 수녀 이 정도로 칭송을 받고 있어서 성녀로까지 지정하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착한 일본인들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학교 건축물들을 보면요 독립심상소학교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다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태고등학교 공간이라고 해서 목포 문태고등학교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세운 당시 학교 그리고 목포대학교 전신이었던 그 목포 사범학교 공간이 있습니다. 다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이게 계양장 거리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성교하기가 편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호남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우리나라 이 아랫지방을 통해서 진출하던 그런 곳으로 됩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목포 양동교회라고 목포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고요. 그리고 그 경동성당이라든지 이런 성결교회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조선인 마을 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인들은 불교를 좋아하더라고요. 불교를. 그래서
일본인 지금 거리 지역에 보면은 목포 기독교회라고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 유적이 아마 좀 전에 있던 윤학자사가 다녔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유적이 있는데요. 불교 유적에서 이게 정광정회원이 있습니다. 정광정회원은 법정 스님이 고은 시인과 좀 인연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당시 이제 고은 시인은 정광정회원의 스님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전남중학교 상대를 다니던 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이 정광정회원에서 만나가지고 두 분의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다시 스님으로 가시고 한 분은 이제 시인으로 환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 동분원사 이게 목포 결혼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좀 긴장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 정광정회원은 등록문화재로 지금 또 등록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달성사인데요. 달성사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홍법대사입니다. 홍법대사가 그 일본 진원종의 개조입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아까 정창원 그 시기가 756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한 780년대 그 정도 거의 시기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이 달성사 바로 뒤편에 이 홍법대사를 유달산 이 바위에다가 암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진원종의 어떤 그 부동명왕상이라고요, 이 분노상을 조상을 해가지고 이 지역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과 상업이 일본 대항자 거리 쪽에 발달해 있어가지고 이런 일제 강점기에 있던 그런 그 건축 자산들이 아직도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포에서 근대 건축 자산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는 표고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외에 목포 곳곳에 그 당시에 이렇게 건축되었던 건물들이 다 있어가지고 목포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근대 건축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아직 발밑에 있는 산사원 못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포는 이런 근대 이 문화유산을 잘,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근대 건축 공간들을, 근대 건축 자산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시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골목길을. 그래서 마인개터로, 그리고 동령동에 있는 이런 77계단과 송도 신사가 있던 그 지역에 골목길을 시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 해안가에 마을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산동 보리마당 골목길을 시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쪽 지역은 우리 시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시와 골목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찾는 그런 장소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골목길하고 근대유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옥단이 길이라는 이런 골목길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골목길 해설사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목포의 어떤 근대유산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이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쪽에 관광하시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근대 문화유산들을 어떤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목포가 자랑하는 세계 마당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그 행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매년 7, 8월 달에 이런 그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을 예술인 축제를 지원하는데요. 여기 창작센터 나무숲이 예전에 그 우리 일본 계양장 거리에 있어서 중심 상업시설에서 일본 미쓰코시 백화점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각종 공연이라든지 전시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좀 투박하게 보일 건데, 이 그림이 뭐냐면 올 초에 저희 그 시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 목포에 같이 있지만은 잘 모르는 근대 건축물들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같이 여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던 거고요. 이것은 그 이 마을 동네 축제 때 이게 그 이런 포스터를
그 소년님께서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길거리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요건 그 길거리 축제 끝나고 그 뒤풀이 하던 모습인데 동영상 제작 안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문화재 여행 제 목포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수군 문화재도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도시재생 이제 왔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하려고 저는 사실 이게 도시재생을 하는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 문화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 우리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의 시각에서 우리 목포의 도시재생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지역자산을 활용해서 역사, 문화, 관광 활성화를 한다는 이런 비전을 세우고, 전문가를 활용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부서 여러 부서들이 협력해서 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수 건축자산진흥구역 시범 사업이 이걸 해보고 싶은데, 뒤에 그림 먼저 보시면요. 우리 목포에는 이렇게 가치 있는 근대 건축 자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0년 초, 우리가 1994년도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그 가치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이게 어떤 개발 논리에 의해 가지고 다 폐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 내에 보면은 많은 건축물들이 이게 훼손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우수 건축자산 어떤 진흥에 관한, 이렇게 한옥동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지역 건축의 우수 자산 지원을 가능하게 돼 있어가지고 국가를 설득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역에 1897 계양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조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끝지점이 일본인들이 다니던 학교인 심상수학교고, 이쪽 끝지점이 이쪽 지역이 그리고 목포 우리 그 호남은행 목포 지점이 있던, 현재는 이제 목포 문화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자체를 계양 문화의 거리로 좀 조성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근대 역사 이야기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목포로 이제 하이도에서 목포로 나왔는데, 소년 김대중의 시각으로 바라본 목포의 근대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 공원으로 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목포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 인근에 게스트하우스를 근대 적산가옥 어떤 근대 시기에 있었던 건축물을 모형 삼아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요. 아무튼 우리는 역사적 가치와 어떤 생활 공간적 가치를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근대 역사 공간에 문화예술과 삶의 지속성을 위한 이렇게 그 공간을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도시재생은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게 건물, 길, 지역과 또 문화예술, 역사가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이 찾는 도시재생이 돼야 되고요. 또 이게 문화예술이 함께 일어나서 숨쉬는 목포 도시재생 성공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우리 우수 건축자산 진흥구역 이 사업이 국토부 예산이 올렸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꼭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